지금 사실은 제가 꼭 여쭤보고 싶었던 게 이 북한의 태도, 또 회담 이후의 북한의 분위기, 또 이번 실무회담을 또 과거에 오랫동안 120여 차례까지 하셨으니까 북한이 지금 회담 결렬 이후에 북한의 분위기가 어떨 것인가, 또 그에 대한 어떤 책임 추궁도 있을 것 같고, 또 김정은의 리더십에는 혹시 손상을 가지 않았을까, 뭐 이런 궁금증이 좀 있거든요. 북한 이후에 그 북한의 현재 그 분위기를 어떻게 그러니까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것으로 알려진다면은 네. 이게 수령의 이 최고 존엄에 많은 그 손실이 가는 거죠. 그래서 네. 그건 절대로 그렇게 알릴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랬군요. 또 뭐 이제 북한 체제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선전선동이 이 정치에 매우 중요한 수단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선전선동으로 이건 철저하게 김정은 위원장 중심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뭐 승리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잘한 거로 이렇게 이제 선전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진지한 대화를 나눴다든가, 또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지만은 앞으로 더 잘 될 것이라든가, 또 3차 상봉이 예정돼 있다든가,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북한 내부적으로는 뭐 핵심부에서는 심각하게 이 문제들을 검토를 어떻게 말하면 사실상 그 망신당하고 온 거 아니에요? 큰 망신이죠. 예, 기차 타고 뭐 60몇 시간을 타고 가면서 세계적인 뉴스거리로 주목을 끌었는데 그냥 빈손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얼마나 우리 속된 말로 좀 쪽팔리겠습니까? 네. 이제 이번 회담에서 뭔가는 건져갈 걸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미국 정부의 입장을 정확하게 읽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정확하게 읽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책임 추궁은 충분히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이제 검토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 문제가 쉽지 않은 거예요, 지금. 네. 신년사에서도 그랬고, 이번에 최선희 부상이, 새로운 길을 고민할지 모른다, 이런 발언을 한 것 같아요. 네. 새로운 길이라는 게 뭐고, 그게 가능할까요, 그게? 글쎄요, 뭐, 새로운 길이라는 게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좋은 길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대로 간다면은. 그 새로운 길이라는 게 좋은 길이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좋은 길이라는 게 경제도 발전하고 인민 생활도 좀 펴고 또 국제적으로 뭐 신뢰도 받고 그런 게 좋은 길이죠. 그래서 그런 길로 가야 되고, 그런 길로 가려면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가고 국제사회 개방을 해서 경제를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게 새로운 길이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런 길로 가지 않고 과거와 같이 대결로 치닫는 그런 길로 간다면은 북한 체제로서는 뭐 좋은 게 없고 또 한반도 우리 한민족 입장으로서도 좋은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잘 판단해가지고 이제 북한은 계속 그 안보적 위협 때문에 핵을 개발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잘못 파악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북한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대한민국이 북한 안보를 침해하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하겠습니까? 그건 없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북한에 핵이 없다면은 미국도 북한을 군사적으로 공격하지 않을 거다. 또 중국, 러시아, 뭐 일본 이런 나라들이 북한을 지배하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하겠냐? 저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북한은 입지적으로 안보가 보장돼 있는 나라입니다. 안보가 보장돼 있는 나라고, 오히려 북한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은 북한 인민들이 못 살아가지고 내부적으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를 발전시켜서 정권의 신뢰를 회복하는 그런 것이 좋은 길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거를 안보를
두 개의 개념으로 한번 써본 적이 있어요. 보통 말하는 게 국가 안보가 있고 또 하나가 정권 안보. 네. 지금 북한 김정은이 우려하는 건 정권 안보겠죠. 밖으로부터 외침을 받는 그런 국가 안보 측면이라기보다 정권 내부의 붕괴를 우려하는 정권 안보 차원인데 그게 지금 이미 북한 인민들의 불만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요소가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또 한 가지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아마도 이번 그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에 아마 가장 충격을 받았을 게 저는 아마 문재인 정부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대해서 굉장한 기대와 후속 조치들을 준비해 놓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다음날 발표된 3.1절 기념사에서도 북한과 뭐 철도, 도로, 경제 공동체 구상, 공동위원회 구상 뭐 여러 가지 플랜들을 다 준비해 놓고 있었던 것 같아요. 국가안보 2차장도 경제 통상교섭본부장을 임명하는 정도로. 그런데 막상 이렇게 결렬돼서 아마 누구보다도 충격을 받았을 것 같은데요. 지금 그래서 심지어 일부에서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메시지나 전체 흐름을 잘 못 읽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그 비판도 있거든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이번 뭐 하노이 회담이 저런 식으로 결렬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던 뭐 전문가들도 거의 없는 것 같고요. 네. 또 네. 정부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상과는 다르게 저렇게 결렬이 됐기 때문에 뭐 정부로서도 당혹스럽고 전문가들도 뭐 충격을 받고 그럴 것 같은데 뭐 국가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상황에서든 거기에 또 맞게 대처를 해야 되는 건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정부가 충격을 받고 네.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정부가 이런 상황까지도 좀 미리 예측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네. 그러니까 네. 이게 꼭 잘 될 것이라고만 생각하지 네. 네. 말고 네. 네. 이게 잘못될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야 여러 시나리오를 됐지 두고. 않느냐. 예. 왜냐하면은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좀 유보적인 얘기들을 했습니다. 시간에 네. 쫓기지 않겠다, 서두르지 않겠다. 네. 이 얘기가 단순한 얘기가 아니었던 것 같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결론적으로 결과를 놓고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은 지금 합의할 필요 없이 시간을 또 두고 북한을 좀 설득을 하든지 압박을 네. 하든지 하겠다는 그런 의미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함의를 우리가 정부가 잘 읽지 못하고 잘 될 것으로만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우리가 지난 비핵화 외교의 30년 역사를 되돌아보면은 북한의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어쨌든 남북 관계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제일 남북 관계가 활발했던 시기가 김대중 정부 들어서 정상회담을 하고 남북 간의 여러 가지 경제 교류 협력이 진전되고 또 인적 교류도 많이 활성화되고 했는데 네. 그 전제는 뭐였느냐면은 94년도에 제네바 기본 합의가 체결이 된 다음에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틀이 보장된 그런 속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2002년도에 북한이 우라늄 농축 시설에 의한 핵 개발을 하고 있다는 게 드러나가지고 그때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노무현 정부 때도 더 많은 진전을 하고 싶었지만은 그게 어려웠고 또 박근혜 정부에서 내세운 뭐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이라든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라든지 네. 또는 뭐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한반도 한반도 신경제 지도 네. 또는 지금 말하고 있는 신한반도 체제 네. 이런 것들도 결국은 북한의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 상태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제 이런 그 남북 간의 교류협력과 화해를 잘 해서 통일 분위기를 만들어 가자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제 포용 정책인데, 네.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포용 정책의 상징이지요. 네,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세 가지 원칙을 얘기를 했습니다. 네. 첫째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를 한다. 네. 두 번째로는 북한에 대한 흡수 통일을 추구하지 않는다. 세 번째로는 교류협력, 화해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안보를 튼튼히 하면서 네. 교류협력을 넓혀 나가겠다. 그런 정책입니다. 뭐 우리가 뭐 흡수통일할 그런 생각은 없었기 때문에 그건 네. 그게 중요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남북 간의 화해협력이라는 게 전제가 안보라는 것이죠. 안보. 네. 네. 안보가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교류협력이 추진될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추진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아무리 좋은 구상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좋은 일들을 하고 싶어도 네.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요. 좀 그 정부의 계획대로 남북 교류 협력이 활발해지고 경제 공동체가 되는 걸 받아야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만 그 전제가 안보가 전제가 돼야 된다. 확보가 된 속에 해야지 그걸 무시하거나 그걸 덮고 외면하고 진행될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고님 이제 현재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그래도 미래는 있고 뭔가 해결해 나가야 될 텐데 앞으로 그럼 우리 정부가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되겠습니까? 뭐 네. 저는 뭐 정부에서 계속 일을 했기 때문에 네. 정부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 정부가 어떤 정부이든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안보 태세를 제대로 네. 갖고 또 그 남북 간의 교류협력을 잘 발전시켜서 네. 통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정책, 우리 정부의 기본 방향이어야 되고 네. 또 제가 근무했던 여러 정부는 뭐 평가들은 다 제각각이지만은 본질적으로 그 업무들을 추구를 했습니다. 네. 그 어느 방향에 중점을 두느냐 그런 데 대해서는 좀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큰 틀은 그래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도 그런 틀을 계속 이어갈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안보를 완전히 무시하고 교류협력으로 가겠다고 하는 것이라든지 또는 뭐 교류협력은 완벽하게 무시하고 안보만 지키겠다든지 그런 정책은 뭐 정책으로서 타당성도 낮고요. 또 그렇게 했던 정부도 없고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가 어느 문제가 핵심이고 가장 급박한 문제인가는 분명하게 파악을 하고 나가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어쨌든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남북 간의 관계가 발전되는데 암적인 요소를 걷어낼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그 핵 문제 해결이 안 됐는데 어정쩡하게 뭐 다른 거 하면은 반드시 걸리게 돼 있으면 다음에 네. 뭐 좀 문제가 발생하게 돼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그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그 개념도 분명히 있고 또 그게 돼야 우리 안보뿐만 아니고 남북 관계도 좋고 사실은 그게 북한에게도 좋은 겁니다. 북한에게도 좋은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북한을 계속 설득을 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이제 우리 국가, 우리 민족의 미래를 열어가는데 네.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너무 그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단순 명쾌하게 본질을 깨뚫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네.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이번 2차 회담 결렬 이후에
대한민국의 어떤 중재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네. 또 그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정말 이번에 회담의 굳이 의미라면 미국식 해법과 북한식 해법이 이제 분명하게 드러난 상황에서 이제 정말로 그 의견을 어떻게 좁혀가느냐가 앞으로 관건일 텐데 그걸 좁혀나가는 중재 역할을 대한민국이 하겠다.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려면 북한도 좀 변해야 될 것 같고 미국도 상호 간에 좀 조정이 필요한 국면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관님 좀 마지막으로 또 꼭 좀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마무리 말씀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 문제가 우리 문제하고는 관계가 없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생사를 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뭐 중개자라든지 또는 중재자라든지 중간자로서의 입장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최고의 당사자로서 이 문제를 끌어가는 주체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보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핵 문제라든지 한반도 문제를 보는 데 있어서 우리의 국익의 입장에서 봐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국익은 뭐 여러 차례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우리 안보를 튼튼히 하고 우리 경제를 발전시키고 또 통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돼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 국익의 입장에서 이 모든 문제들을 봐야 되지 미국이 뭐 어떻게 하는 게 우선이라든지 또는 뭐 북한이 뭐 북한 입장에서 뭐 이걸 본다든지 그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나 정부로서의 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이 문제들을 해결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쨌든 뭐 결론으로 말씀드리면은 핵심은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이고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수단들을 동원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게 안 되면은 다른 문제들은 잘 안 된다. 그걸 우리가 알고 가야 되겠다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도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나 또 정부 당국자들이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인식하는 계기가 된 것 같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차관님 말씀대로 우리가 당사자다, 우리가 주체다, 우리 국익을 위해서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가지고 일관되게 가야 된다. 뭐 미국 편이든 뭐 북한 편이든 이렇게 우왕좌왕할 것이 아니고 우리의 국익 입장에서 우리의 주체적인 입장을 분명하게 하고 미래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맞죠? 네. 예, 정말 공감이 가고 감사합니다. 뭐 다 같은 의견들이죠. 네, 그런데 표현 방식에 좀 차이가 있어가지고 오해들이 있고 한데 저는 뭐 여든 야든 뭐 이걸 떠나가지고 사실은 내심으로는 다 같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면은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죠. 그래서 너무 우리가 이 상대방에 대해서 의심을 갖지 말고 진심을 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거의 30여 년을 통일부에서 근무하시고 남북 대화만도 120여 번을 현장에서 치르신 최고의 전문가 우리 김천식 통일부 장관님의 말씀을 들으면 한편으로 참 안심도 되고 우리 정부 당국에 대한 그 불안감이 조금은 좀 누그러뜨는 면도 있고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게 뭔지를 이렇게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차관님 오늘 장시간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